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늘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관해서 몇 편에 걸쳐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원인별로 해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스트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전 인구의 7에서 15% 정도는 가지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즉, 주변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소화기 질환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28% 정도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성격을 보면은 보통 많이 예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는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약간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 우유부단한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러한 기본 성격들이 어떻게 소화기 쪽에 영향을 미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은 이제 저하가 되면서 소화기를 활성화시켜주는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외부 자극이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flight or fight 라고 하는데 도망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그런 것들을 행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차분하게 내 몸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소화를 하고 있을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 계속 어딘가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외부 자극에 계속 대응을 하느라 내 몸 안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교감신경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외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도망치거나 맞서 싸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그 상황은 끝나고 다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계속 외부 자극이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외부 자극에도 계속 지나치게 반응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한의학에서는 장기, 의, 오장, 간신, 비폐신 중에 간장과 신장을 바로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은 기기를 소설시킨다고 하는데 바로 기운을 발산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서 기운이 잘 소통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어떤 억압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기운이 발산하지 못하고 억울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의 장기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돼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이라는 기관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결정짓는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담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담 허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겁이 많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이 많고,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겁이 많은 사람들한테 담이 작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것도 다 한의학에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의 문제, 담의 문제, 심장의 문제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담 허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담 허증이신 분들은 아주 큰 자극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자극이라도 굉장히 그것을 flight, fight 하지를 못하고 주저하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지속시키는 그런 경향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호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일종의 만성염증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너무 실하지도 않고 너무 허하지도 않은 그런 복잡한 상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담허증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말이죠. 이 분들한테는 어떤 문제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본인 생각보다는 좀 더 담대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계속 주저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담 허증이 고쳐지면 미래에 대한 능동적인 사고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당연히 몸도 좋아집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모든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뇌와 장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최근에 뜨는 이론이기도 한 브레인 것 커넥션 그리고 엑시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뇌와 장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뇌에는 신경이 많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장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뇌와 장 사이에 서로 교류, 신경 교류가 되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정신을 많이 쓰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이런 것들이 장에 영향을 미쳐서 장 활동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를 못 시키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반대로 장이 안 좋아지면 소화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 소화기로 나쁜 물질들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치매와 같은 그런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장이 좋아지고, 다시 또 장이 좋아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소화기가 약하다고 하시면은 소화기를 잘 고쳐주고 좋은 균들이 장 속에 잘 있게끔,
그리고 유해균과 그리고 유익균 비율을 잘 맞춰주면은 그것이 다시 뇌로 가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상에서 보면 스트레스 관리는 식습관 관리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습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의를 잘 시키고 환자들한테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어떤 것을 조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또 고쳐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화기가 개선이 된다면 어느 정도 먹는 그 종류량을 서서히 좀 늘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식습관은 개선시키기 좀 쉽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가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가족한테 폭력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친구 관계에서 학폭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어떤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되는 거라면은 이것은 어떤 다른 치료와 병행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의 성격이 주저하는 성격이라든지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본인이 어느 정도는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소화기, 우리 몸을 안 좋게 자극을 계속 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습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은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소화기가 독소가 끼게 되는데 이 독소가 위장 내에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한 치료가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상태로 빠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독소나 다른 원인 이런 부분들은 차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6가지로 원인을 보고 있고 그 중에 오늘 스트레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